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고민 상담소입니다. 이름하여 전국의 보육교직원 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 정재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제 개그맨 후배이면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장효인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극인, 보육인, 방송인 장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가 아주 찰떡같이 떨어지는데. 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야,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만나서 그런지. 네, 진짜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요.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리프팅이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나를 누가 마흔으로 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다 어머 안 웃고 계시네 지금. 아직도 지치셨네. 조금 많이 웃으세요. 선생님도. 예. 아니 좀 오버했나? 장효인 씨 오랜만에 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동학을 전공하고 어린이집 담당 교사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며 와 실제로 근데 전혀 그냥 싱글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일도 하고 계신 멋진 워킹맘 쇼 호스트 최예지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들맘 쇼호스트 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시 쇼 호스트. 오 느낌이 아주 텐션이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사연 내용은 우리 장효인 씨하고 네. 최예진 씨가 먼저 우리 고민 사연들을 쭉 훑어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9월 18일까지 보육교직원분들의 고민 사연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어머 세상에 얼마나 왔어요? 374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와 엄청나게 네, 왔네. 고민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굉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보육교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많이 온 게 좋지만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저희는 오늘의 진행자로서 또 고민 상담사로서 네. 뭐 저희는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저희 넷의 업의 본질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감해드리면서 그죠? 저도 해결 받고 싶어요.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 게 제가 한 도 정도 깔고 왔는데 바로 양쪽 솔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텐션이 좋죠. 근데 제가 저도 개그우먼 업된 중에서도 목소리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이게. 그게 네. 끌어올려. 자 상담해 보겠습니다.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고민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졸업 후 7년간의 현장 근무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답니다. 예쁜 아이를 낳고 다시 복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이 직업이 정말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했고 평가제 또한 저에게는 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서 불만 없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복직하고 보니 주부로도 엄마로 며느리, 딸, 교사 이 모든 역할을 모두 잘 해내고 싶은 욕심에 지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의 문제겠지요. 하지만 시간도 체력도 너무 부족해서 속상하네요.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제 욕심일까요?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니죠.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어.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 지금 둘을 키우고 계시고. 네, 맞아요. 실제로 저도 워킹맘으로서 되게 아이들한테는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아내로서 역할을 다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일하면서도 자꾸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내가 어떤 거 하나도 집중하지 못한다는 느낌에 다 미안한 거예요. 나의 모든 역할에. 왜 이렇게 미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저? 일단 열심히 본인이 하는 건데. 그게 일단 본인이 행복해야지 하는 일도 행복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을 때 한 4-5살 때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깥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를 돌봐줄 시간도 없고 놀아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빠와 놀 수 없는 아이는 과연 행복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핍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줄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멋진 아이와 아빠. 많이 놀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와 놀고 행복감이 저한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빠로서의 소명을 좀 다했다는 느낌이. 그래서 무대에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제가 즐기고 있다는 걸 보게 됐어. 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행복 끌어올려. 이 고민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섬지박이라는 노래 기억나시죠? 벌써 저는
저는 그 노래는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금지곡이 아니 너무 슬프니까. 혼자 있잖아, 애가. 진짜 슬퍼. 아, 그거 진짜 그거는 슬퍼요. 아동 유기 현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절을 듣고서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일절 빠지죠.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달려가. 아, 나 2절을 몰라갖고 왜 애를 혼자 놔도 예, 어디가 엄마는 그럴까?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굴다는 워킹맘이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 노래가 기가 막힌 거는 그래서 굴을 따갖고 굴바구니를 가득 채워갖고 오면 집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애가 너무 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텅 비워갖고 오면 애는 행복하겠지만 집안 거덜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장 빛나는 부분은 저는 다 못 찬 굴바구니인 것 같아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다 못 찬 굴바구니 그리고 대충 마지막. 찼어. 그러면 스탑. 그리고 그리고서 마지막 엄마가 마지막에 달려가잖아. 모래길을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해병대야. 그래갖고 막 와갖고 와서 애를 맞아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신청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너무 꽉 채우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 아니에요? 다 잘하려 그러니까. 모든 걸 예. 완벽하게 예. 소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 대충 이게 대충이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네네네네. 나의 값을 꽉 채우면 난 다 일을 한 거야. 그러지 마시고 좀 적당히. 다 못 찬 굴바구니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사는 모습 아닐까. 그냥 그런 여기서 말씀을 느낄 수 드리고 있는 싶어요. 건 좋은 말씀이시고 동요를 꼭 2절까지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우리 1절만 알고 있었어. 우리가 너무 대충 알았어요. 그죠? 아, 그다 메시지가 있네요. 있어. 예. 근데 이거는 우리 보육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의 고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가끔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일을 나가고는 있는데 우리 아이 여기다 맡겨놓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 뭐 아이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도 워킹맘이셔. 그렇지. 서로 같은 마음인 서로가 거죠. 같은 마음이야.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나만 잘 살자고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나의 만족감도 있고 우리 아이도 잘 키우고 우리 가정도 훌륭하고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너무 정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완벽하게 아이도 완벽하게 키우고 일도 완벽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도 또 남편도 시어머니도 각자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예, 적당히 네. 엄마로서의 본분만 조금 해주시면 네네, 다 맞아요. 본인의 인생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잘하시겠다는 그 마음은 참 높이 사는데 그럼요. 그게 잘못되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일하는 직장 가서는 집에 애가 있어서 애 보면서 나 지금 오늘 회사 때문에 못 와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업의 본질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엄마가 대주면 되는데 안 그럼 자꾸 자기가 자기 상처 줘요. 나 잘못 키운 거 아니야? 나 회사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회사 하시느라고 참 애썼고 또 애 보느라 참 애썼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본인을 그렇게 좀 높여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 어머니 호랑어님이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대단하시다. 근데 어머님은 커리어 어머니로서도 그렇지만 어머니로서도 완벽하고 싶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저한테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빈자리까지 다 채워주시려고.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그때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만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적당한 무관심이 예,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 어. 적당한 무관심. 너무 관심을 두면 이렇게까지 관심을 주면 내가 너무 잘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공간이 없어지니까. 밖에 나가 놀기도 좀 죄송스럽고. 그리고 이제 뭐 남편의 입장이라도 아내가 나한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예, 그냥 적당한 무관심.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해주셔도 충분히 알아서도 잘 살. 일단 오늘 섬지막이 2절을 잘 되새겨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우리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근무 5년 차 된 20대입니다. 내년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직장이 제가 있는 곳과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월에 퇴사를 생각 중입니다. 정든 어린이집을 떠나게 되어 마음이 안 좋은 데다 이직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연차와 육아휴직, 워라밸 등이 보장된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요즘이네요. 보라보라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제가 이 불안과 걱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아 이게 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셨나요? 복잡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요. 교사였다가 이제 아내로 며느리로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로도 부담스러운데 아까 정든 직장을 떠난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컸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 아내분은 아내가 되실 이 지금 당사자는 본인이 먼저 남편 되실 분의 직업을 그냥 보장해주고 본인이 관두시는 거잖아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너무 슬퍼요. 근데 이게 아직 내가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같고 그렇죠. 막상 이력서를 넣고 연락이 오니까 내가 왜 걱정했지?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면서 네.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정말 있을 것 새로운 같아요. 보금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다 익숙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아이들, 그렇지,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버리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려울 뿐이지 그거 잠깐이에요. 그래,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걸 좀 즐긴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도전, 같네요. 예. 도전. 그 익숙한 것에서 결별하는 건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나무도 옮겨 심으면은 병을 앓는데. 교수님 톤을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게 참 문제야. 내가 꼬집어 드릴까요, 옆에서? 제가 지금 사실은 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교수님 말씀하시면. 이 자리는 없는데 김영철하고도 제가 대화를 이런 식으로 이거요? 합니다. 김영철 씨는 웬만하면 좀 힘들죠. 거기는 라시로 시작하니까 라로 힘드는데 시작하지. 노력해 볼게요. 네. 나무도 옮겨 심으면 제대로 잘 못 병이 나죠. 자라니까 병이 나죠. 옮기는 건 참 힘든 일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세상 살기 편한 방법은요. 어제 살듯이 오늘 사는 것처럼 세상 편한 거 없어요. 그게 관성이죠. 관성대로 사는 것. 근데 어제 살듯이 오늘 살면서 내일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가 바뀌려면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자꾸 미련을 두고 전에 직장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전에 거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럼 나는 한 번도 성장을 못 해요. 지금 좋은 자리로 갔을지 모르고 저 같은 경우도 아내랑 한 10년 정도 주말 부부를 했어요. 정말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걸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주말 부부. 예. 부럽다는 이야기 너무 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나흘을 나가는 거예요. 네. 나흘 나가면 저는 카운트를 어떻게 했냐면 목요일 날 돌아와서 목금토일 아이 봐주고 월요일 날 내려온다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월요일 왔으니까 월화수목 있다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9일이 되더라고요. 생각의 그러네요. 전환.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그래서 저 딴에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이 됐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아까 그 김태균 씨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겐 딱 한 번인데 우리 아들놈의 주중을 내가 못 받네 하는 게 그렇게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덕에 그땐 슬펐는데 지금 저를 지겨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대화가 되거든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토탈 썸이라고 하는 건 다 같은데 딱 꼭 과거에 답이 있었어. 그렇게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생엔 꼭 정답을 찾아가야지. 그러면 인생은 못 살고요. 저는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생인 것 같아요. 정답녀를 찾으려고 그랬으면 저는 지금도 혼자 살았어야 돼. 근데 그녀를 정답으로 만들면서 지금껏 30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즐기는 거죠. 즐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어딜 가도 내 자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도 두려움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가 화이팅을 한번 3번 외쳐볼까요? 세게 세번이요? 에너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저 크게 하실 수 있죠?
교수님 지치지 저희- 않아요. 안 와요. 예, 텐션이 있으셔야 예. 돼요. 자, 화이팅 크게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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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집에 가서 꿀잠 주무실까 오늘. 자,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3년차 교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겪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시선이 힘들어요. 다른 길을 돌아 다시 공부를 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직하기 전 보육이 전문직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보육교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의 생각과 다르게 보육 이외의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초임이니까 누구보다 더 노력하고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 초임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바라보는 이들을 대할 때는 힘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주변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람 때문에 받는 어떤 요즘 말로 마상이잖아요. 마상을 입어서 맞아요, 이렇게 되는 많아요. 건데 새로운 네. 일에 적응하다 보면 뭐 신입이라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익숙하지 못하고 또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견뎌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팅하고 지금 팅하고 튕겨. 3년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 근데- 자체로 조금 인정을 스스로에게 칭찬을 3년 동안 잘하고 그러니까 있다. 잘했어요. 셀프 아, 토닥토닥 맞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인 때 지금 라디오 DJ인데 네. 제가 라디오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신인 개그맨 때 그 게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코너 게스트를. 근데 유독 어떤 한 PD만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앞에다 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개그맨 해도 신인 개그맨 김태균입니다. 근데 어머. 분명히 날 봤을 거니 이 큰 와. 머리 안 보였겠어요? 아유, 쉽지 않죠. 그대로 네. 지나가면서도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무시하고. 와 저는 마음에 너무 담았던 그걸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셨을까요? 야 저거 어떻게 하지? 네. 저 자식을 내가 하면 면상에서 내가 면 앞에서 내가 아주 그냥 막 그냥 면박을 줘야 에이, 되겠다 아주. 네. 잘 되자. 네. 잘 되자 내가 잘 돼보자. 그리고 열심히 했어. 몇 년 뒤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 초대가 됐어요. 네. 요즘에 잘 나간 스타들을 뭐 이제 발굴하는 초대석, 거. 아니, 초대석으로? 네, 초대. 근데 제가 딱 나갔어요. 이제 문을 어머. 열고 스튜디오로 딱 들어갔더니 그 PD인 거야. 어머 세상에. 그럼 내가 막 무시를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하고 딱 나갔는데 네. 그 PD가 먼저 아이고 김태균 씨 오셨습니까? 예. 요즘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 혼자만의 그냥 바보 같은 짓이었. 그 사람은 저한테 면박을 줄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나 혼자만의 마음의 짐을 내가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선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끼고 생각하는 건 나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이 날 쳐다보고 왜 저렇게 쳐다보지? 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버리면 온갖 망상이나 아니면 착각, 오해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내 마음도 불편해지거든요. 그거를 내려놓던가 아니면 정말 그거를 정말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어보세요.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오히려 선생님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었나요?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조금은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성향이나 그런 스타일이 다 달라서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일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시작을 뭐 공부를 하면서 하셨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낮은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구먼을 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보육교사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저보다 한참 어린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일을 했잖아요. 저는 무조건 선생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전공자이시고 저보다도 먼저 했고 어쨌거나 이 길에서는 선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다른 데서 왔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거를 좀 제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너무 나 혼자만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시고 뭐 진짜 내가 만약에 좀 부족하다 느끼시면 선생님들한테 똑똑똑 선생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면서 먼저 다가가 보기도 하시고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 내려놓고 선생님들하고 다가가시고 내 일에 충실하면은 뭐 남의 시선 그거는 들어오지 않아요. 뭐 어떤 시선이나 어떤 말을 하셨던 그분한테 왜 그러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혼자만 담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분은 그런 말을 해놓고 자기가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를 그리고 수도 있어요. 상대방 아무 생각 없을 예, 수도 예, 있어요. 예.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입장을 바꿔보는 건 정말 정답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캐치했다고 생각하는데 뭘까요? 그 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날 바라본다. 지금 그거가 고민 사연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 프레임을 본인이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초임이야. 인정하는 거죠. 초임에서 잘 못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초임에서 무시해.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저 선생이 애는 나 봤나? 애는 키워 봤나? 근데 무슨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저건 저 사람이 오해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키울 때는 양성할 때는 교대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린 학생들이 당신들의 스승이다. 걔들 경험하면서 당신들이 커가는 거다.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막 시험 문제도 고등학교 시험인데 어렵게 내고 그랬어요.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고. 우리 애가 고등학생 되잖아요. 문제 쉽게 냈어요. 그러다가 지금 딱 우리 애가 대학생 되고 졸업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애들이 드디어 제대로 보여요. 드디어. 사실 그만큼 경험은 중요한 거고 인정해주고 소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초임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교사는 완성된 형태로 세상에 배출되는 게 아니고 교사도 거기 가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직업이 성장하는 건데 그럼요. 지금 자꾸 초임이라서 우습게 한다? 당연하죠. 내가 봐도 우스워요. 그게 왜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요 지금? 그러나 나는 부단히 성장할 사람이에요. 맞아요. 10년 뒤 보자는 거예요. 20년 뒤 보자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보육교사로 성장해갈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와. 성장해가는 과정이야. 근데 저는 오히려 초임 때 아이들에게 제 순도 100%의 진심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연차가 쌓이면서 약간 조금씩 요령도 생기고 맞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과연 초임 때처럼 100%의 마음을 쏟아줄 수 있었을까, 100%의 진정성을 내고 있을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초임은 초임만의 스페셜이 있고 또 그렇지. 연차가 쌓이면 그 연차에 따른 스페셜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스텝마다 나는 지금 이런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올라가면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패기와 열정이 초임한테는 있죠. 그렇죠. 예, 완숙하신 분들이 그 노련미를 벌써 부러워하면 안 되고. 그럼요. 예, 예. 네. 신인들 이렇게 라디오에 올 때 보면 와 나도 신인 때 저랬는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야 그런 거야. 바로 그런 패기, 그런 열정 같은 거는 네. 초임이 가진 특권이죠. 사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제발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임 선생님한테 참 좋아. 맞아요. 참 경력 있는 선생님한테 참 좋아. 그럼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초임이라서 너무 경력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육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속상함이 있는데 극복하셔야죠 뭐. 예, 네. 다양성을 좀 인정할 줄 아는,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노련한 그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그럼요. 것을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초임 때가 1년차 때가 제일 텐션이 좋을 때 그럼요. 이제 막 들어서 이랬다가 그럼요. 2차년은 얘들아 잘 가. 가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네. 1년차 때 애들이 저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많이 역시 좋아요. 텐션이 떨어지지 않아요. 멋있어요. 다음 사연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14년차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오랜 시간 보육 현장에 교사로 있다 보니 어느덧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와요. 젊었을 땐 정년이란 생각도 못 해본 단어인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초조하고 불안하네요. 보육교사로서의 시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지만 아이들 돌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능력 부족일까요? 현장에 있다 보니 하루가 1년이고 10년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후회스럽습니다. 정년 이후에 저만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이건 제가 답을 해야 될 그렇죠. 사연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 5년 남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철없이 지내왔는데 어느 날 봤더니 학과에서 제가 원로 교수가 되고요. 이제 딱 카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에겐 익숙해진 그 문화예요. 그래서 정년 이후로도 뭘 하겠다 그러면 그 욕심이야. 사람이 뭐 이렇게 노탐을 벌여. 그런 것이 우리의 관행이었어요. 전통이고. 저도 그냥 그렇게 좀 할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기업가로부터 이런 도전적인 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 정년 퇴임하신 다음에 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더니 아니 교수님, 우리 기업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기업을 할까? 내가 CEO를 그만둬도 어떻게 해야 우리 기업이 계속 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지금까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당신만 먹고 살면 되고 당신이 그러면 학교 떠나고 당신이 죽으면 그런 가치는 사라져도 되는 거야? 꼭 이런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건 욕심이 아니구나. 그것도 역시 내가 남아서도 계속해야 될 소명이겠구나. 다만 그거를 그전에는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었던 거고 이제 나는 여생에 돈을 주면 받지만 그게 내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해오던 소명을 죽는 날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그거 욕심 부리는 거 아니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물론 당신의 새로운 취미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한번 스스로 그 옛 선생님 지금 하는 보육 선생님들을 놓고 멘토를 한번 해보시든가. 너무 좋아요. 아니면 어디 가서 저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애들 좀 봐줄게요. 내가 그거 잘해요. 그러면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저처럼 보조교사 일을 해도 그래서 제야의 고수죠, 고수. 그래서 그럼요, 다른 그럼요, 일을 진짜. 찾으셔도 좋지만 네. 당신이 해오던 일 중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하셔도 좀 될 거라고. 프리랜서를 선언하시고 이제 네. 그만두시면 프리랜서는 그만큼 노련미를 가지고 그럼요.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보시겠어요. 그만큼의 경험치가 쌓인 건데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개그우먼으로서 정점을 찍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점을 찍었죠. 그때는 찍었죠. 그 찍었죠. 코너 뚜루뚜뚜뚜 찍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쉽게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거를 붙잡고 싶고 더 하고 싶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나는 뭘 잘하지? 나 뭐 하고 싶었지? 자기 개발을 계속했구나. 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었지? 예전에 내가 개그우먼 말고 어떤 꿈을 꿨었지? 이런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 생활을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일본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언어 공부 좋아하는 언어 사람들이 공부-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 놀러 가면은 대화되는 게 재밌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일본에서도 살 수도 있겠는데? 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거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오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육교사도 됐고 유학도 갔다 왔고 이랬는데 이건 저의 얘기고 저와 같이 일했던 메이트 선생님도 퇴사를 좀 고민하셨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8년 동안 이 일만 했는데 자기는 취미 생활도 없고 꿈도 없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선생님 말 잘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얘기해 줬거든요. 전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은 PPT도 잘하고 스피치도 잘하고 아이들 교육도 잘하는데 그거 꼭 굳이 교사 안 해도 되고 강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민을 한참 하다가 지금은 부모 교육 상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를 벗어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만 하시니까 나 뭐 해야 되지? 맞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주변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다 보시면 내가 뭘 잘하는지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근데 오히려 그 일이 이제 얽매였던 일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본인이 네.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맞아요. 보면 맞아요. 더 좋은 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걸 찾아서 그걸 즐겨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앞에 시간을 그럼요.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왜 있어요. 예전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그런 거 자꾸 것들. 떠올려 보시면 어. 한 번씩 조금씩 이제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하면 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씩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죽음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마침표들은요. 모든 문장은 마침표를 찍어야 비로소 그 다음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헤이 장. 네. 그걸 많이 찍지 배워갑니다. 않으면 나한테 그 다음 문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렬하시는 건 아주 빛나는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고 이제 새로운 문장을 쓰신다고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뭐 혼자 활동을 한 지가 거의 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뭐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주말마다 늘 공연을 다니고 너무 바쁘게 살았던 그 인생들이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글 1년 동안 글을 쓰고 기획을 하고 했더니 에세이집 한 권이 똑 나오더라고요. 와, 너무 그래서 그거를 멋있으시다. 저도 모르게 책을 내고 싶어서 그런 거보다 저를 발견하고 저와 즐기고 저와 대화하고 저와 소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찾으려고 썼던 글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더 오히려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그 에세이 베스트셀러 맞아요. 올라 있는 네.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글쓰기를 좋아하시면 글쓰기, 아니면 영어 공부를 좋아하시면 영어 공부를 한번 맞아요. 해보시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한번 그 시기 새로운 마침표를 이제 끊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설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나는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게 참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들어주시고 사실은 어린이들은 우리 모두의 관심 가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드시면 서로 막 좀 도와주고 그러면 다 극복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 이런 자리 불러주신 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효연 씨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은 이런 소통의 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고민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에 그렇지. 안도감, 맞아요. 위로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이걸 또 어떤 방향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너무너무 좋고 저 역시도 오늘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교사였나 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또 어떤 거는 또 해소가 되기도 했고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말씀도 잘한다 아주 그냥. 예진 씨는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보육교사를 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플루언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저의 말투, 저의 뭐 성품, 제가 한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보육교직원님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제가 아이 엄마가 되니까 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보육교사를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가치를 몸으로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고 아까 효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 이렇게 잘하실까? 예, 보라보라 콘서트 고민 상담소 세 분과 또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육교직원들의 고민을 함께 알아볼 수 있었던 고민 상담소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